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뉴스핌 TV에 출연하여 대선 정국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대한민국 발전에 정치가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진단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는데요. 인터뷰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네.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예, 뭐 방탄 말고도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된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그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다 삭감액이 다 해서 4조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규모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의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지금 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선거법 재판 2심에서 완전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 그러는데 저 점쟁이는 아니고요. 이번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많이.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니에요. 특히 이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만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재와 법원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신속하게 했고 8대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그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놓고 떠나야겠다. 이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늦기 전에. 파기환송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뭐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그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것 좀 염치 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무슨 출마를 못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렴치한 짓이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과 만나서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의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렇게 전도시키잖아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안타깝죠.